오늘은 영화 어퓨 굿맨을 통해서 조직이 개인을 과도하게 동일시하려고 하는 점과 공무원의 복종과 불만에 대한 대응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영화는 1992년 12월에 개봉된 미국 영화입니다. 롭 라이너 감독이 미국 해병대 내부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것으로 의문의 살인사건을 통해 군 내부의 문제를 폭로하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이 영화 제목인 어퓨 굿맨은 소수정예라는 뜻으로 미국 해병대 슬로건이었습니다. 해병대는 정예부대를 자처하기 때문에 슬로건에 퓨라는 키워드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영화 속 해병은 정말 소수정예에 좋은 사람일까요? 관타나모 베이 미 해군기지 해병대 경비중대에 윌리엄 산티아고 이병은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감찰부, 상원 의원 등 군 내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 전출을 요구합니다. 부지휘관 매튜 마킨스 중령은 산티아고 이병을 전출시키자고 건의하지만 기지사령관 네이선 제섭대령은 이를 묵살하고 나중에 산티아고가 사열 도중에 총을 떨어뜨린 것을 계기로 소대장 조나단 캔드릭 중위에게 산티아고 이병에 대한 코드레드를 명령합니다. 영화에서 코드레드는 비공식적 구타와 얼차려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티아고는 같은 소대원 헤럴드 도슨 일병과 로든 다우니 이병에게 코드레드를 당한 후 구타로 사망하고 가해자 2명은 군법회의에 회부됩니다. 국가안보위원회로 영전이 예정되어 있는 제섭대령은 자신이 코드레드를 명령한 사실을 은폐하고 2명의 해병에게만 책임을 지웁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드는 첫 번째 질문은 왜 조직은 개인을 과도하게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일까? 일 것입니다. 제섭대령은 산티아노 일병을 두고 놈은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같은 부대원을 밀고 했어. 이런 녀석이 미 해병대원이라니 라는 대사를 합니다. 일병이 못 버티면 그냥 보내면 될 텐데 군대까지 옮기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필요는 없었을 텐데 말이죠. 아마도 그들은 개인의 실패가 조직의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해내야 해. 그런 생각들이 자기 조직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그 기준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조직의 우수성이나 명예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조직과 개인을 동일시하는 거죠. 조직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분류한 뒤 도구화하여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도구화된 조직은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형태로서 사람을 극단적으로 도구화하면 지배자를 위한 장치에 불과하죠.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이러한 조직의 특성에 대하여 몰개인성, 계층성, 공식성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몰개인성은 인간의 자의성을 배제하는 데 방점을 찍어 인간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고 익명관계로서 일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에 있어 감정을 반영해서는 안 되며 초연한 정신자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층성은 하위자가 상위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것으로 상관은 부하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공식성은 조직 운영이 공식적으로 확립된 법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조직 운영의 안정성, 통일성, 계속성을 보장하며 구성원의 책임과 관계를 정합니다.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들을 수단화하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와 개인들의 목표를 일치시키려고 하며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같지 않을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몰개인성, 계층성, 공식성, 규칙을 사용하고 비공식적 관행 혹은 재량도 사용하게 됩니다. 제섭대령은 산티아나 일병을 해병대의 목표에 맞는 도구로 만들고 싶었겠지만 그러한 시각은 조직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입니다. 조직과 개인이 같다는 생각이 지배할 경우에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에 개인이 기여하게 함으로써 조직 몰입과 개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쉬운 점은 조직과 개인의 과도한 일치화는 개인의 도구화를 촉발시키고 정작 개인은 소외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데니엘 캐피 중위와 군법회의에 회부된 2명의 해병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기소된 해병 등은 해병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하며 항상 기합이 들어가 있고 자신의 기준에서 관심병사였던 산티아고 이병에 대한 동정심이나 얼차려가 살인으로 이어진 죄책감보다 해병대의 규율을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기에 유죄를 인정하지 않죠. 여기서 코드 레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에 아무런 비판이 없었던 거죠. 사실 공식적인 규칙도 때로는 수정이 필요한데 소위 관행이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규범이 조직 내에서는 마치 공식적인 것과 동일하게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이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코드 레드는 가혹행위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조직은 그것을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영화에서도 제섭대령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조직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죠. 그 명령으로 산티아고 일병이 죽음에 이르렀지만 나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고 그것은 사고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이 조직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구성원, 특히 정부 조직의 경우에는 복종과 책임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 조직 구성원에게 책임을 묻는 자가 국민인지 상관인지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군대 조직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묻는 자는 국민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타당하지만 멀리 있는 국민에 대한 의무와 다소 덜 타당해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상관에 대한 의무가 부딪히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구성원은 모든 상황에서도 복종해야 할까요? 부당한 복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알버트 허시만은 조직에 불만을 가진 구성원의 행위 유형으로 이탈, 항의, 충성을 제시했습니다. 이탈은 가장 강력한 의사표시이며 조직 내부보다 외부에서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항의와 충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항의는 구성원이 조직의 관행, 정책, 결과물 등을 바꾸는 등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조직의 개선을 기대하는 구성원은 우선 항의의 가능성을 탐색한 후에 항의가 실패할 경우 이탈을 고려하게 됩니다. 정부 조직 구성원의 경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조직 문화에 대한 염증 등으로 인해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떠나고 있죠. 또한 군대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고인이 되신 분들은 항의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대 조직이 이를 은폐, 외면함으로써 고인들이 이탈을 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영화의 결론에서 도슨 해병대 일병은 산티아고의 죽음을 막지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며 명예로운 삶은 해병대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 캐피 중위에게 거수경례를 함으로써 더 중요한 명예는 조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개인에게도 중요한 명예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특히 이 영화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장관 등이 시키면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다양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군인이나 공무원의 복종과 관련되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1999년 대법원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 행위를 한 경우 부하가 한 범죄 행위 역시 위법한 것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관의 지시라고 해서 불법을 처벌하지 않으면 법보다 상관 명령이 우선시되어 법치주의에 어긋나고 따라서 위법한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거부해야 하며 불법인 줄 알았지만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행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서 상관의 명령은 적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한 것이죠. 이 판결이 1999년도입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불미스러운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라면 제섭대령의 코드레드 지시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시나요? 자신이 코드레드 지시를 받은 당사자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은가요? 혹은 코드레드를 당한 당사자라면 어떤 대응을 하실 것 같으세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조직의 나쁜 습관들은 조직과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학교, 사회생활 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관행은 무엇이 있을까요?